인생을 살다 보면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뜨거웠던 동기는 식어가고 간절했던 욕망보다 묵묵한 규율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성공이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투는 화려한 무대나 중력 회의실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바로 지금의 나와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침묵 속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자기관리는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녹초가 될 때까지 여러 책임을 저글링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온전한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자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시간과 선택, 그리고 모든 반응을 설계하는 건축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소음과 방해, 그리고 끝없는 욕구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능력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뛰어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감정의 흐름을 파악하며 모든 것이 시급하게 느껴질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능력.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연습하고 다듬고 보호해야 할 뿐입니다. 이것은 완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것과 똑같은 용기, 명확함, 그리고 연민으로 이끄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팀을 관리하고 가정을 이끌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대가의 길로 당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기준, 그리고 성장의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더 이상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삶을 멈추고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를 반영하는 환경을 스스로 창조하기 시작하십시오. 결국 가장 강력한 당신의 모습은 삶에 그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자기관리의 중심에 항상 자기인식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감정 또는 책임을 관리하기에 앞서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자동 항법 장치처럼 살아갑니다. 삶이 일어나는 대로 반응할 뿐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관리는 자신의 마음을 가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피곤하거나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떤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으며 언제 다른 사람들이 그 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의식 없이는 자기관리는 그저 완수해야 할 또 다른 업무 목록에 불과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의 이유를 이해할 때 모든 결정, 모든 습관, 모든 희생은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됩니다. 가장 규율이 잘 잡힌 사람들은 의지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깨끗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동기부여보다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자기관리는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지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식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찰, 일기쓰기, 정직한 대화를 통해 얻어집니다. 내가 왜 방금 그렇게 반응했을까? 또는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위협을 느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동안의 기분, 성과, 에너지 수준을 추적하는 것에서 옵니다.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도 기꺼이 보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이끌고 낡은 순환을 깨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입니다. 그들은 자기관리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자세로 삶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무엇을 원하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압니다. 마치 위대한 코치가 선수를 연구하듯 그들은 자기 자신을 연구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악기, 즉 당신의 마음, 감정, 충동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자기인식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속도를 늦추십시오. 당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패턴을 검토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환경이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지, 어떤 환경이 당신을 고갈시키는지 상ቄ하십시오. 어떤 대화가 당신에게 생기를 주고 어떤 대화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대상에 부여한 의미입니다. 당신 자신을 아십시오. 당신의 두려움, 불안감, 야망, 그리고 강점을 아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자기 의심 아래 묻어두었던 강점까지도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말과 이제는 마주할 만큼 충분히 강해진 진실을 아십시오. 자기관리는 계획표나 할 일 목록 혹은 생산성 비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생각과 마주 앉아 충동의 의문을 제기하고 지금의 당신과 되고 싶은 당신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순간 당신은 반응적인 삶을 멈추고 설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가치와 일치하고 목표가 압박이 아닌 목적으로부터 비롯되며 당신의 시간이 가치를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쓰이는 그런 산말입니다.
규율과 자유. 언뜻 보면 이 둘은 정반대의 개념처럼 들립니다. 규율은 제한, 규칙, 경직성을 연상시킵니다. 반면에 자유는 즉흥성과 무한한 선택의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개인적 성장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규율이 당신의 자유를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규율이 없다면 당신의 자유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을 완수할 자제력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오해합니다. 그들은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신뢰할 수 없는 안내자입니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성장보다는 안락함에 반응하며 목적보다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면 그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규율이 등장합니다. 규율은 당신이 단기적인 기분 대신 장기적인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선인 것에 예라고 말하기 위해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규율은 처벌이 아니라 주인의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매일의 결심입니다. 당신은 헬스장에 갑니다. 편리해서가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읽고 공부하고 연습합니다. 항상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꾸준함 저편에 존재하는 더 나은 당신의 모습이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표와 현실을 잇는 다리입니다. 규율이 없으면 목표는 꿈으로 남지만 규율이 있으면 꿈은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규율이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평범함 대신 탁월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사는 것보다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보호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쉬울 때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울 때 그렇게 합니다. 동기부여가 넘칠 때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동기부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규율이 만들어내는 자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규율 잡힌 작가는 책을 완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작가는 몇 년 동안 글쓰기에 대해 말만 합니다. 규율 잡힌 사업가는 번창하는 사업을 구축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가는 빛을 보지 못하는 멋진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규율 잡힌 리더는 신뢰를 얻지만 그렇지 않은 리더는 일시적인 흥분만 불러일으킬 뿐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또한 규율은 당신을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당신의 삶의 구조가 없을 때 모든 것이 긴급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수백 가지 방향으로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루틴을 따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시간을 지키고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끝까지 완수할 때 당신은 명확성을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방어적인 삶 대신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자유입니다. 규율 없는 자기관리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목표와 비전 보드, 긍정의 말을 다 가질 수 있지만 꾸준히 행동할 의지가 없다면 그 목표들은 썩어갈 것입니다. 규율은 당신에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기분이 어떻든 앞으로 나아갈 방법,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도 추진력을 만들어낼 방법을 말입니다. 하지만 규율이 반드시 잔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규율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의 에너지, 목표,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규율은 엄격한 달력처럼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한 몇 가지 타협 불가능한 원칙일 수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편리하지 않을 때에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규율은 기술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연습과 반복,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통해 발전시킵니다. 쉬운 길을 거부하고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근육은 강해집니다. 변명을 떨쳐내고 어쨌든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힘입니다. 당신의 삶이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락함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당신의 헌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 더 많은 자유, 명확성, 자신감을 원한다면 규율부터 시작하십시오. 안정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당신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소음에는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규율은 자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설계자입니다. 자기관리의 세계에서 감정 통제만큼 오해받거나 강력한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능, 전략,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특히 압박감 속에서 당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은 당신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혼돈, 대립 또는 불확실성의 순간에 이기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침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표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감정을 신호가 아닌 명령으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삶에 대응하는 대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반응은 자동적이고 충동적이며 두려움이나 좌절에 의해 주도됩니다. 반면에 대응은 의도적이고 사려 깊으며 명확성에 기반을 둡니다. 감정 통제는 자극과 행동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간을 넓힐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교통체증 속에서 끼어들면 폭발하고 동료가 비꼬는 말을 하면 하루 종일 그 분노를 품고 지냅니다. 계획이 예기치 않게 바뀌면 스트레스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솟아오르는 모든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저 느끼는 법을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내면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기반 시설, 그것이 바로 감정 통제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감정 통제는 화나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분노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실망인가? 두려움인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인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단 근본 원인을 이해하면 혼돈이 아닌 명확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관리에 중요할까요? 관리되지 않는 감정은 발전을 망치고 대화를 탈선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집중력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일 수 있었던 하루가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버려둔 단 한 번의 상호작용 때문에 엉망이 됩니다. 감정 통제는 순간적으로 긴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 연기자, 운동선수 또는 기업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인물들은 평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대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훈련과 규율, 그리고 감정 조절의 결과입니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공황을 가져오면 공황이 퍼집니다. 당신이 평온을 가져오면 평온이 퍼집니다.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당신 자신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상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식적이거나 진정성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충동성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진정하다는 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감정이 아닌 가치와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는 안정적이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분노 대신 우아함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함이자 자기 존중입니다. 감정 통제를 개발하려면 먼저 감정적 인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의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통제력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환경이 당신을 자극합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합니까? 파국으로 치닫습니까? 나쁜 의도를 가정합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까? 당신의 감정적 청사진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그것을 다시 쓸 힘이 더 커집니다. 당신은 감정의 자비에 맡겨진 존재가 아니라 당신 반응의 저자입니다. 감정 통제를 강화하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멈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았을 때 단 5초만 자신에게 주십시오. 숨을 쉬고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충동과 행동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틈은 커지고 그 틈 안에 당신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시간은 위대한 평등주의자입니다. 배경, 부, 교육,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가진 시간의 양과 거의 관련이 없고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와 모든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을 통제할 것입니다. 당신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못 관리하고 낭비하며 미루고 우유부단함의 틈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긴급하게 느껴지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몇 시간을 보냅니다. 모든 알림에 응답하고 의제 없는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의 더 깊은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작업을 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과로하고 비생산적이며 불만족스러운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그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관리는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무자비하게 구별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긴급한 것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칩니다. 이메일, 메시지, 요청, 꺼야 할 불들. 하지만 당신의 삶을 실제로 전진시키는 중요한 것들은 종종 조용합니다. 전략 수립, 깊은 생각, 휴식, 운동, 관계에 시간 투자하기. 이것들이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잔인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우선순위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에 묻힐 것입니다. 시간 관리는 달력에 더 많은 것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하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묻는 대신 무엇이 나의 집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단 하나의 사고방식 변화가 당신이 매시간을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은 단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작업을 묶어서 처리하고 경계를 만들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존중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의 달력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리는 바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가 중요하고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더 이상 주변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축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의도적일 것이라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시간의 가장 큰 도둑 중 하나는 방해입니다. 단지 스크롤링이나 몰아보기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함, 과도한 생각, 완벽주의와 같은 내적 방해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신뢰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행동할 자신을 믿지 않을 때 당신은 지체합니다. 당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믿지 않을 때 당신은 미룹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단지 전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념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 관리의 가장 위대한 도구는 명확성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당신의 예를 받을 자격이 있고, 무엇이 당신의 아니오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이 없으면 당신은 긴급함의 노예가 됩니다. 명확성이 있으면 당신은 당신 하루의 건축가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당신 하루의 건축가가 되면 당신은 당신 인생의 건축가가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없는 시간은 쓸모가 없습니다. 집중을 위해 하루 종일 비워둘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몽롱하거나 감정적으로 고갈되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시간 관리가 당신의 휴식을 보호하고 수면을 관리하고 해로운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며 중요하지 않은 결정으로 당신의 정신적 대역폭을 과부하시키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이유입니다. 위임하고 제거하고 단순화하십시오. 에너지는 고성과의 진정한 화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관리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계인 것처럼 끝없이 갈고 닦고 필요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며 인간은 주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계획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도를 가지고 휴식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충전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자기관리는 충돌로부터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돌을 미리 예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실제로 어디로 갑니까? 누가 그것을 고갈시킵니까? 어떤 작업이 당신에게 활력을 줍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당신은 맹목적으로 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슬, 즉 치열하게 일하는 문화를 미화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인재들을 소진시키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더 적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에너지로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고성과자들은 항상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한 현존감, 명확한 집중력, 그리고 깊은 의도를 가지고 더 똑똑하게 일합니다. 에너지 관리에서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대화, 해결되지 않은 갈등, 당신이 짊어진 죄책감, 원한. 이것들은 조용한 에너지 흡혈기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당신의 마음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추진력을 방해합니다. 또한 정신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작업을 미완성으로 남겨둘 때마다 당신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열린 고리를 만듭니다. 앱, 대화, 알림 사이를 전환하는 정신적 피로는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고 방해받지 않는 집중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에너지, 가장 명백하지만 가장 무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면, 운동, 영양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기초입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생산성 도구입니다. 운동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중력과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것입니다. 음식은 단지 연료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의 몸에 어떻게 수행할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에너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의미, 목적, 일치감입니다. 당신이 목적과 단절되어 있을 때 쉬운 일조차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위대한 무언가와 일치할 때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에너지를 발견합니다. 도전의 순간 감정이 솟구치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합니다. 그들은 반응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말하고 이해하기 전에 행동하며 방향 없이 움직입니다. 반응은 본능적이고 자동적이며 종종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대응,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관리에서 반응하기보다 대응하는 능력은 개인적 성장, 감성 지능,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가장 높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반응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뇌는 위협을 감지했을 때 그것이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빠르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삶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초대장인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격한 순간에 진심이 아닌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중에 쓰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메시지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까? 얼마나 자주 상황을 떠나면서 더 잘 처리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들은 단지 감정적 실수가 아니라
자기관리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는 것과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극과 행동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응이 태어납니다. 대응한다는 것은 그 틈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는 것을, 가정을 하는 대신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숨을 쉬는 것을,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전에 당신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대응할 때 당신은 순간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진실성을 보호하며 결과를 고려하고 단 한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관리의 본질입니다. 모든 여정에는 동기가 사라지고 발전이 멈추며 앞길이 뒤에 남겨둔 안락함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변명이 합리적으로 들리며 포기가 더 쉬워 보일 때 당신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순간을 통해 성장할지 아니면 후퇴할지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힘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상사나 마감일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장의 엔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도를 행동으로, 행동을 변화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감을 외부적인 것, 즉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궤도에 머물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책임감은 내면적입니다. 그것은 관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강제로 일찍 일어나게 하거나 꿈을 추구하게 하거나 잘못했을 때 사과하게 하거나 삶이 힘들어질 때 꾸준함을 유지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책임을 묻기를 계속 기다린다면 당신은 항상 당신의 잠재력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책임감은 당신을 살짝 밀어줄 수 있지만 내면의 책임감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비난을 멈추고 변명을 멈추며 책임을 당신의 과거, 환경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외주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항상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서 주인으로의 그 전환이 바로 자기 성장의 기초입니다. 자기관리가 잘된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생산적이기 위해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 위해 박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박이 아닌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기분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들의 말은 자기 자신과의 계약이며 그것을 깨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결과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책임감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신뢰, 특히 자기 신뢰는 자신감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당신은 더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실패에 직면했을 때 더 회복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책임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일어나 훈련하기로 결심하는 일은 아침에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는 대신 당신의 목표를 위해 일하기로 선택하는 늦은 밤에 아무도 당신이 지름길로 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알 수 있는 그 찰나의 결정들 속에서 말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 임했는가? 나는 내 말을 지켰는가? 어디서 부족했는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발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당신의 변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신의 위대함을 믿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가장 규율 있고 가장 꾸준하며 가장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관리의 조용한 힘입니다. 불이 꺼졌을 때,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그리고 아직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보상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준비 과정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자신과의 힘든 대화, 쾌락 대신 목적을 선택하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그것은 위대함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보호하며 어려울 때조차도 진실되게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갖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변명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고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며 반응의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의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관리는 일회성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언이며 평범함에 대한 숙달, 비난에 대한 주인의식, 산만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듣고 배우고 훈련시키고 이끌어